네, 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 씨의 발인이 11일 엄수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전 씨의 운구 행렬이 마지막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인실과 운구 차량 사이에 이어지는 10m의 통로를 이동하며 유가족들은 흐느끼고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 내부의 발인식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전 씨의 발인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분은 글쎄요, 이거 5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고인이 되다 보니까 좀 황당하고 살벌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난 6일 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거기 자기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나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적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이제는 희생을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유서 내용은 유가족들이 공개하지를 원치 않는다니까 이런 간단한 내용밖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표를 향한 어떤 원망의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이 대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여튼 이 대표는 그 전날 장례식장에 1시에 도착했는데 오후 1시에 6시간 기다리다가 7시 반쯤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주말 칼럼을 쭉 찾아봤는데 하여튼 한 주의 칼럼 중에서는 이 관련 칼럼이 이제 TV조선에서 신동욱 앵커가 이야기하는 죽음의 묵시록, 그 내용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고 또 시의가 적절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동욱 앵커가 읽은 글도 있지만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글과 함께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보았다. 달팽이가 면도날 위를 기어가는 것을. 그건 악몽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은 소름이 끼칩니다. 어둡고 끔찍합니다. 베트남 때 밀림에 은둔한 미국 대령 말론 브란도는 병사들을 전쟁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높은 놈들, 나는 그들을 정오한다. 대령은 그를 제거하러 온 대위를 그냥 놔둡니다. 대위가 자신을 죽일 때까지. 대령은 자살 같은 타살을 당하기에 앞서 가족에게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자네가 본 그대로 거짓을 늘어놓는 것을 보다 더 역겨운 건 없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자네가 본 그대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진실을 자네가 본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그 말인데 그것을 왜곡해서 거짓을 늘어놓는 것보다 역겨운 건 없다. 그걸 보는 건 너무 역겹다, 그런 이야기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대신에 산 자는 엉망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 죽음의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박목월이 먼저 간 동생의 넋에 말을 겁니다. 답은 없고 바람 소리만 들려옵니다. 뭐라카노 저 강기 슬개서, 네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성 아니면 저성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참 그렇죠. 이 박목월의 시인입니다. 시인의 노래입니다. 쾌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애워싼 5명의 사람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줄줄이 비운에 떠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섬뜩하도록 충격적이고 소름이 팔뚝을 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묵시록이라는 어두운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것이 제 잘못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측근 전모 씨의 죽음을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유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유서 첫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비극과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가리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이 대표가 정치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러지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란 게 이 대표가 정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희생자 김문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의 지인이 숨졌을 때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이 대표가 전 씨를 훌륭한 공무원으로 극찬하면서 그의 죽음이 전적으로 검찰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전 씨를 작년 말 한 차례 소환한 뒤 추가 조서도 출석 요구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유족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와서 이 대표가 전 씨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지켜세웠는지 좀 의아합니다. 앞에 돌아가신 분들, 특히 김문기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 해서 지금 소송이 걸리겠지 않습니까? 소송이 걸리는데 이 김문기 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이도 많고 더 지금 그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자체도 문제는 있죠. 고 이어령 선생은 그것은 체념해버린 분노, 체념해버린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5사람이 품고 갔을 한을 풀어줘야 할 의무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면 죽음 앞에는 두렵고 삼가는 경외의 마음을 지니기 마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내 탓이다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어쨌든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3월 10일 앵커의 시선 죽음의 묵시록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앵커의 시선은 간단하지만은 정말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전모 씨가 얼마나 혼자서 절망에 두려웠을지도 눈에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가족을 두고 자살을 선택했는지도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대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너무 좀스럽다. 좀 대범하게 당당하게 좀 정치를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민주당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 과거에 자기가 근무했던 경기도 성남시 거기에 가려면 비리로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해야 됩니다.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빈소를 빠져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었다는 이재명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다른 생각을 자기가 살아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TV조선 앵커의 시선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서 이 이재명 부근에서 죽은 5명의 어떤 사인 한 번 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